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1월달 미국의 고용 지표를 두고 월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월가 예상치의 2배 가까이 되는 35만 3천 건이 증가하면서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을 분석하던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1월달 미국의 고용 지표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떤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저번 주에 총 5가지의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5가지 중에 4가지는 부정적으로 나왔고 1월달 비농업 고용지표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보는 고용보고서는 기업조사와 가계조사 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업조사에서는 신규 일자리 수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산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직종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증가세는 보통 기준치보다 상회하는 지표가 발표되죠. 그리고 가계조사에서는 취업자 수나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데이터를 산출하고 고용증가세가 기업조사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1월달 미국 고용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는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는 오히려 3만 1,000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평균 근로시간도 오히려 전월 대비 0.2시간이 감소했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35만 3천 건의 고용이 증가했고 일자리 수는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와 평균 근로시간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최근에 경제방송이나 뉴스로 접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너무나도 좋죠. 경기 침체는 없고 소비는 짱짱하면서 나홀로 경제 성장을 하는 골디락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통계 자료에 근거한 명목 지표일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기도 좋을까요? 렌트비부터 높아진 최저임금, 그에 따른 물가 상승까지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삶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투잡이나 쓰리잡을 뛰고 있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뉴욕 주변 싱크탱크 관련된 원격 근무가 활발하기 때문에 다직종 보유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즉 일자리 수는 증가했지만 다직종 보유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고용의 질 역시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민자들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거예요. 사실 이번 서프라이즈 고용 지표가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 노동통계국의 벤치마크가 수정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볼 때 시간이 지나고 상향 조정을 하거나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걸 계절 조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1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 5만 명이 다시 일자리에 복귀를 한다고 예상을 해보면 실직자 수를 표기할 때 10만 명이 아니라 예상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5만 명으로 발표를 하는 것을 계절 조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차 데이터를 발표하고 이후에 2차 그리고 최종 데이터까지 순차적으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계절 조정 데이터를 내릴 때 기준점이 필요할 거예요.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 데이터는 2022년도 3월 달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 데이터는 2023년도 3월 달을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계절 조정으로 인해서 30만 명 정도 오차가 발생하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존의 노동통계국이 제공했던 벤치마크 기준점으로 예상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오차만큼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이번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문 직종의 고용 데이터가 7만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평소에 많이 증가해도 1.5만 명 정도 증가를 하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했다는 건 무언가 오차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벤치마크 오차 범위 직종 중에 전문직이 가장 컸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월달 서프라이즈 고용지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정리하자면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부터 고용지표까지 너무 좋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매도를 한다던가 고용지표 때문에 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죠. FOMC 때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할 생각이다 라는 의견을 말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급등을 하면서 4.1%를 넘은 상황이에요. 물론 달러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와 금리가 강세를 보이니까
보이니까 미국 증시도 잠시 주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 3개월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을 좀 살펴보면 시장의 성격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꿈을 먹고 사는 미래 기술주들 중심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하지만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재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높은 성장률과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최대 실적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도 AI와 반도체를 찍어내면서 현금 창출 능력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나스닥을 금리에 연동해서 분석을 하는 건 이제는 맞지 않는 분석이에요. 다만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아직 현금 창출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별개로 봐야겠죠. 올해는 AI 기술력을 온디바이스 기기에 탑재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연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좀 더 엄격해졌고 수요가 약해졌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주가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은행 이슈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10억 달러치의 국채 경매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총 3가지를 입찰을 진행하게 될 텐데 3년물은 단기 국채라 수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10년물이랑 30년물 장기 국채가 될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 국채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30년물은 2월 달에 만기되는 국채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불분명해요. 거기다 30년물은 원래 수요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만약에 수요가 부진하다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